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강 시간으로서 4. 용어의 정의 1. 기본용어 2. 가산세 3. 가산금 4. 면세점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용어는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세법, 조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 기본 용어의 첫 번째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즉, 과세를 할 수 있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과세 객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목적이 되는 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산, 과세 대상이 가장 큰 거는 재산이죠. 재산세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그래서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어떤 수익이 있을 때 수익, 그리고 어떤 행위,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 같은 거 묻는 것도 됩니다.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대로 세액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액수, 금액.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죠, 금액. 또는 과세 표준이 어떤 수량, 건수,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건수 같은 거. 대표적인 가액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라 이걸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건수는 양이다 해서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 중에서 등기하고 관련해서 말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3,000원으로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종량세에 해당이 되고요. 종량세. 신고하는 것들은 대부분 종가세가 됩니다. 종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특히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럴 때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가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납부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 이거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는 해서 신고납부입니다. 그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과세 표준하고 세액이죠. 그거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납부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신고주의라고도 합니다. 신고주의. 네,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신고납부를 해야 됨에도 안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예요. 그건 세액이 아주 세게 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할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안 하면,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나오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 네, 대표적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거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국세로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일부 있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과세권자가 그냥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보통징수. 이걸 바로 부과주의라고 해요. 부과주의.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과세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흔히 내는 거 있죠. 7월이나 9월에 재산세죠. 그렇죠.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나란히 경비돼서 나오는 거, 같이 고지돼서 나오죠.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다 보통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통징수하는 것들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 이럴 때는, 이때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금만 나옵니다. 가산금. 이 가산세 내는 거는 역시 여기는 가산금도 내야 돼. 가산세도 내지만 가산금도 같이 냅니다. 근데 보통징수하는 거는 가산세는 없다. 가산금만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가산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세 의입니다. 의.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액이 있습니다. 내야 될 세액, 세금액이 있고 거기다가 뭔가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럴 때 가산해서 플러스해서 붙이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 두 종류. 첫 번째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이전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한 거. 또 하나는 과소, 좀 적게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하게 했다. 또는 신고를 아예 안 했다. 미신고. 이런 경우에 신고 불손실 가산세가 납부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고 불손실 가산세는 첫 번째는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 즉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는 과소신고, 좀 적게 신고한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 자,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무신고, 아주 부정하게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부정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무신고 납부세액 또는 그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입니다. 엄청 세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세의 경우에 자,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란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첫째 지방세를 미납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미납을 하거나 과소 납부 더 적게 내는 거죠. 과소 납부. 즉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을 받는데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는 겁니다. 그 초과 환분을 말해요. 그 초과 환급 받는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계산.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먼저 첫째요. 미납 또는 과소. 과소 납부했을 때예요. 자, 그럼 과소 납부 분세액이 있겠죠. 미납 분세액이나 미납세, 미납 산세액이나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 요거에다가 곱하기 납부 지연일수, 납부를 하지 않은 날짜가 있죠. 그 납부 지연일수를 곱하고요. 최종적으로 1일당 얼마?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초과 환급 받은 겁니다. 바로 초과
환급분 세 곱하기 역시 납부지연수인데 이때의 납부지연수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가결정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역시 납부지연일수라고 볼 수 있고요. 곱하기 똑같습니다. 10만 분의 25를 곱해서 나온 금액. 다 해당이 되면 다 합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각각이면 각각의 것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원래 내야 될 금액 플러스 이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세입니다. 자,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고요. 플러스 1일당 납부지연일수를 곱해주면 돼요. 1일 0.025% 즉 10만 분의 25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납부지연일수가 해당되는 만큼 요 1일에서 늘어나겠죠. 이게. 자, 두 번째는 신고납부의 경우입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당 똑같습니다. 10만 분의 25, 즉 0.02 요 나온 퍼센트 있죠? 바로 보면 0.025% 10만 분의 25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1일당 0.025%니까 10일이면 곱하기 10을 하면 돼요. 그러면 0.2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산세의 의의부터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가산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세의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의 가산금, 국세의 가산금은 없죠. 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다 통합이 됐고요. 지방세도 납부지연 가산세지만 가산금 규정이 2021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로 포함을 되기 때문에 올해 2021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해에는 지방세 가산금 규정은 적용되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그 뜻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일반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한까지, 이 날까지 납부해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날까지 하면 되는데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고지세액에 기산하여 요때까지 납부할 때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가산금. 자, 요때까지 새로 또 가산금을 플러스해서 납부하세요 하는데 그 일정 기간까지 또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새로 또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요때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요거는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 무거울 중자 써서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가산금을 일반 구분하게 해서 가산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뒤에 있는 거를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냥 가산금 그러면 일반 가산금을 말해요. 이 가산금에 대해서, 일반 가산금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고지세액에 100분의 3이 부과된다. 자, 그래서 100분의 3%입니다. 가산금은 3%가 부과되고요. 지방세 중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목은 바로 보통 징수하는 세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징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보재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무거울 중차입니다. 가산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중가산금이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가 그러니까 중복할 때의 중자입니다. 중복할 때의 중. 그래서 납부기 한 경과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만분의 75. 그래서 이거는 1만분의 75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요 0.75%입니다. 근데 이 0.75%가 단위가 매 1개월입니다. 매 1개월마다. 1개월마다. 자, 그리고 그 기간은 이 1개월마다 0.75%가 추가로 중가산되는데, 가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한계냐? 60개월까지. 60개월 한도입니다. 60개월 한도. 그래서 60개월을 초과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60개월 한도로 초과하지 못하며, 또 하나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세가 30만원. 자, 30만원. 요 금액 꼭 외워두십시오. 3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요.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3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 30만원. 30만원 이상에 들어가죠. 즉 30만원 포함해서 30만원 이상일 때는 요때는 적용합니다. 요때는 적용. 요때는 적용을 한다. 미만, 29만원, 28만원 이럴 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체납된 지방세가요. 자, 이렇게 지방세의 가산금의 의부터 중가산금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이제 면세점 등이 있어요. 면세점 등. 면세점 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면세점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적어. 그래서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징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액 징수를 면제한다. 소액 징수 면제. 옛날 소액 부징수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세법에서 명확하게 이름을 바꿔서 소액 징수 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이라는 거는 과세의 최저한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과세 표준. 그래서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때는 면세를 해요. 그래서 취득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50만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50만원인 거예요. 취득세의 경우에 꼭 기억해 주세요. 아, 취득가액이지 과세 표준 50만원이 아니구나. 과세 표준 50만원이면 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취득한 내가 그 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면세를 합니다. 그런 것이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는 소액이야. 너무 소액.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 될 때죠. 고지서 한 매당 징수 재산세 내라고 한 금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면 소액 징수 면제에 의해서 징수를 아예 안 해요. 징수를 그냥. 2,000원이면 2,000원 징수합니다. 그건 2,000원 징수해요. 2,000원 미만 1,500원 나왔네? 그러면 1,500원을 걷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고지서 발부한다든가 이게 더 들어가니까 아예 발부를 안 합니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산출세액이 일정액 미달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세법 제2강 시간이었고, 기본적으로 용어의 전후, 세법에 나온 용어를 좀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